네, 요 며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인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청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1년 당시 석 달 동안 이명희 이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모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언을 하기를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옮겨서 전해드리면 방송 심의에 걸릴 정도의 욕설이 막 릴레이로 이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 먼저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땅콩 회항 당시에 박창진 전 사무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함께 고발했던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연결하는데요. 이때부터 참여연대에 접수된 대한항공 관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른바 갑질 관련 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안진걸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 가지 제보가 참여연대에 접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참 우리 서민들 살기도 팍팍한데 더 열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4년 12월 10일 날 조현아를 고발했더니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탄 제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께서는 조현아 씨가 어떤 립세션을 진행할 때 예. 외국 손님들도 있었는데 이제 통역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 다 듣게 혼내가지고 그 여직원이 막 울고. 잠깐만요. 교체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자기가 힘내서 목격했다는 그런 의혹도 잠깐만요. 제기했어요. 리셉션에서 그랬다고요? 예. 리셉션은 이렇게 오픈된 행사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예, 그러니까요. 외국에 국내외에 예. 귀한 손님들 많이 모셨는데 네. 예를 들면 통역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중에 이렇게 약간 개선을 요청하면 되는 건데 네. 현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혼내가지고. 근데 이걸 개그맨이 제보를 했어요? 예, 현장에서 그 사회를 보던 또는 그 행사에 보도하던 개그맨 선생님이 그런 제보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사모님이 지금 저또 문제라는 오늘 기사도 터져 나왔잖아요. 이명희 이사장. 예. 그리고 조현아 씨가 이제 땅콩 회항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처벌까지 받았는데. 네. 그 사모님도 뭐 비슷하게 항공기를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의혹도 당시에 이제 대한항공 안팎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았어요, 제보를. 근데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항공기를 지연시켰다는? 땅콩 회항처럼 뭐 뒤로 물리거나 뭐 항로를 변경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좀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라는 비행기를 탑승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건 의혹입니다. 제가 팩트는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그 사모님이라든지 그 삼남매잖아요. 조현아, 조현태, 조현민 그분들이 이제 일면 뭐 직원들의 뺨을 때렸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었는데 역시 뭐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은 안 됐다. 하지만 지금 뭐 운전기사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그 조현민 씨가 그 소리 지르는 정말 듣기 너무 민망할 정도잖아요. 창피하고 국민들이 모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걸 봤을 때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조현태 씨 같은 경우는요. 인하대학교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사학 족벌 이사로 다 집안이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그다음에 조현아 씨, 조현태 씨.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인하대 구성원들이 이렇게 족벌 사학은 말이 안 된다. 이사직을 네. 사퇴라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다가가지고 내가 조현태다 하면서 역시 방송 심의에 걸릴 만한 욕을 막 해가지고 그게 인하대 구성원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시위나 학생들한테 욕설을 퍼부었다고요? 예. 피켓팅하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뭐 실제 보도도 일부 있었고 인하대 구성원들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대한항공 관련 건물 1층에는 이제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원래 중소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조현아 씨나 조현민 씨가 커피숍도 자기들이 소유해서 장사를 해먹고 있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보도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갑질과 탐욕과 일감 몰아주기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네. 해도 너무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딱 맞는 사례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프로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한겨레 곽정수 경제 선임 기자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그 딸인 조연아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의 이제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 문제 후에 한 인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바로 이 방송에서 이제 그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이런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하여간 이 분위기가 오히려 이런 어떤 이른바 갑질 행패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그런 부당한 지배력, 실제로는 그 지분 소유도 1%, 2%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 전체,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이사회 추총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임원이 되고 또 거기서 황제처럼 구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 승무원을 사무장님을 땅콩 회항을 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행위가 뭔 잘못이냐는 거죠. 이번에 조현민 씨 사과문에도 보면 광고에 대한 열정으로 업무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사과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사실상 그런 것처럼 자기 그 조현아 씨도 예를 들면 매뉴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렇게 두둔을 하니까 계속 이 삼남매의 그런 반사회적 그런 갑질 같은 게 계속 저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생각하고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법 제도로 이렇게 무리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은 경영진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도 대부분 조양호 회장의 거수기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가 전혀 그런 건전한 관리 감독이나 감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그런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이사들도 들어가고 또 사회이사도 아주 독립적인 분이 선임되면 그런 짓을 감시 견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제도 개선도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민 씨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 조현민 씨는 지금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지금 논란이 된 게 그 한 장소에서 두 가지 행위예요. 3월 16일에 이제 대한항공 광고 보시면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거 있죠. 어디까지 가봤니? 근데 요번에 이제 영국표를 찍으려고 영국 관련된 걸 이제 광고를 맡겼는데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시켜야 되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 쪽의 직원 한 명이. 그래서 일단 제 행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유리컵을 들어서 어디다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실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유립잔을 던졌다는 아직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 안 됐어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최초에 좀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실 그 음료수를 뿌렸단지 밀쳐서 흘린 건지 거기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 이게 옆으로 밀쳐가지고 몇 방울이 튀었다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광고 대행사 직원 측에서 나온 얘기는 얼굴 쪽으로 뿌려서 닦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 쪽으로 물을 뿌리면 폭행죄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진실을 명확하게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슈퍼갑 앞에서 을이 자기가 당한 피해를 허위 사실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 조사상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닦았다. 얼굴을 닦았으면 뭐 얼굴에 뿌렸으니까 닦았겠죠. 뭐 얼굴 안 뿌렸는데 뭐 신발에 묻었는데 얼굴을 닦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얼굴을 닦았으니까 얼굴에 뿌렸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폭행죄를 입건하고 이제 출국 정지죠. 출국 정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출국 정지 상태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인데 상관없습니까?
조현민 씨가 미국인 아닙니까? 미국에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외교관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는 거예요. 속지주의. 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 광고가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그거 하면 이제 어디까지 던져봤니가 지금 네. 어디까지 매실만 던져봤니? 예. 유리컵도 던져봤니? 근데요. 예. 이 아직 사실관계 나오진 않았는데 네.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봤거든요. 예. 두 개 다 던졌으면 이게 이 던지는 이 스타일이 다르죠. 네. 매실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진짜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매실 이렇게 던지면 자기한테 맞잖아요. 자기도.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더스로. 매실차는 언더스로 유리컵은 오버스로가 되겠지요. 예. 매실은 종이컵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매실을 만약에 이게 언더스로 던지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버스로 던지면. 예, 매실컵은 언더스로, 유리잔은 이런 거잖아요. 예. 오버스로로 던졌겠죠. 만약에 던졌다고 하면. 폭행 사실을 너무 우리가 희화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방송에 좀 부적합하다는 이거 생각이. 불려가요 방통이? 뭐 제가 불려갈까 하죠. Anyway. 예.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는 네, 부분이 네, 있고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만 보면 저는 물 뿌린 게 만약 인정되면 그게 저 폭행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뭐 최근에 뭐 2015년 중앙지법 판례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단순히 물만 던진 게 아니라 주변 여러 정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폭행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거 폭행죄 해봐야 네. 엄밀하게 하면 일반인 같으면 기소유예 사안이고 전과 없다고 하면 그 합의 됐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 뭐 법원 기소돼봤 이제 벌금형 사안이지 뭐 구속되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합의되면 수사도 끝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폭행 뭐 벌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3세라는 사람이 광고 대행사 사람들 모아놓고 뭐 던지고 했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하나. 슈퍼갑이 그렇죠. 했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이 조현민 전부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으나 왜들 그래 이거 나오는 이 파일. 네. 그거 바로 옆에서 녹음한 거 아닌 거 알아요? 밖에서 했다면서요? 굉장히 멀리서 한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보고하랬지. 시간 다 됐다고 말하랬지. 저도 이래볼까요 한번?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한항공 직원들과 주주들과 이용하는 고객들 대한항공은요 불매운동도 안 돼요. 마일리지 때문에. 그렇지. 쌓아놓은 마일리지한테 어딜 가요. 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직원들과 주주들과 이용하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정말 황당한 거죠. 오너의 이런 갑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저 캐릭터 분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현아, 조현민 그리고 조원태 이 3남매의 캐릭터는 어떻게 분석될까요? 제가 만나본 적 없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조원태 씨는 뭐 노인 폭행, 조현아 씨는 다 아는 대로 땅콩 회항, 그리고 조현민 씨는 최근의 사건. 샤우팅.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재벌 3세라고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무리는 있어도 일단 개인적 갑질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재벌 기업들도 많습니다 보면. 오히려 랭킹 1, 2, 3, 4, 5 탑5 드는 재벌집 그 3세들은 이런 문제는 없어요. 방심이 가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데서 나옵니다. 한진그룹, H그룹, 하나그룹, H그룹. 거기서만 계속 나와요? 나오는 데서만? 그럼 이건 정말 개인의 캐릭터 문제인 것 같다는 거 저는. 근데 안 만나봐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렬 판사님 어떻게? 사실 물론 뭐가요? 이 한진그룹의 뭐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지만 그걸 우리가 방통이 불량하니까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저 온에어 등이 꺼질 때. 꺼질 때. 그렇죠. 일단 뭐 사실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맞아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이게 재판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런 사건이에요. 폭행 사건. 그러니까 뭐 뇌물, 사기, 뭐 횡령, 배임 이건요 오히려 품은 많이 파는데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나 뭐가 근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타임머신 없으면 진실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쪽의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인정할 때. 저 얘기 그동안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 그 사람의 그 진술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근데 가장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을 중에 을인데 과연 거짓말을 했겠느냐라는데 역으로 따지면 김용민 PD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으로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떤 뭐 이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좀 중립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아주 커요. 알겠습니다.